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의 유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억스와이젠 테라피, 자료 제공 주 옥서스 코리아. 설명드리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성기나 만성기 적응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는 현대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양과 질에 의해 우리 몸의 기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산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만성 질환의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인데 현대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성 질환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기저에 저산소가 존재하며 저산소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병을 만들고 더 악화시키고 치유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체 치유력의 핵심은 몸 안 산소량으로 추정되기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렵다면 내 몸의 산소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대기 중에 21% 산소를 호흡하면서 자연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상 식이와 탄수화물 과다, 소화장애, 독소 증가, 염증 증가, 스트레스, 흡연, 음주,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의 원인으로 산소 소비를 증가시켜 인체의 산소 부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자연은 인위적으로 산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즉 자연의 산소량은 그대로인데 즉 인체는 산소 부족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어 몸 안을 지속적으로 저산소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추정됩니다. 나는 산소 부족이 아닐까? 현대인들의 약 60%는 저산소 상태일 겁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호흡한다고 인체 내의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산소의 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질병의 치유는 어려워지며 인체 시스템은 서서히 오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염증, 부종, 비만, 냉증, 만성피로, 만성통증, 소화불량, 고혈압, 이형당뇨, 불안, 불면증, 우울증, 두통, 이명, 돌발성 난청, 탈모, 아토피, 류마티스, 자폐증, 알츠하이머 치매, 코골이 수면 무호흡, 하지불안 증후군, 감염, 장누수, 만성신장질환, 암, 혈액순환 장애, 독소 과다 축적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소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는 만성질환의 게임 체인저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테라피의 매직, 고압산소 테라피는 약이자 영양소이며 성장인자이자 인체 재생복구인자이고 해독 작용은 물론 면역 시스템도 조절하며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려 항노화를 이끄는 방법이라 합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증식시켜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고 회복을 촉진시킨다 합니다. 단지 고압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서 숨만 쉬었을 뿐인데 유전자 수준에서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질병 치유, 성장 및 항염증을 담당하는 8,000개 이상의 개별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인체의 치유력을 회복시켜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 요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고압산소 테라피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압산소란 챔버 안에서 단지 숨만 쉴 뿐인데 8,101개의 유전자가 작동하여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치유한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압산소, 질병 치료에 왜 필요한가? 우리가 호흡한다고 우리 인체의 조직과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해 예산 현금이 필요하듯이 인체도 일을 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제한된 자원이기에 추가로 산소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질병이나 조직이 손상되면 생존을 위해 인체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산소를 인체에 어떻게 공급할까요? 고압산소가 해결책으로 치료의 마법을 보여줍니다. 고압산소 처방량, 복용량. 고압산소 요법은 본질적으로 간헐적 산소 노출입니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극을 얼마나 압력, 얼마나 오래 60보 90분, 얼마나 자주 세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특정 임상적 또는 치료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의 산소 투여량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매우 다양한 질병에 기계적인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질병에 맞는 투여량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한 개인이며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는 시간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산소 테라피와 함께 식이 변화와 영양 보충,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와 통합될 때 빠르게 반응한다 합니다. 누가 고압 산소 테라피를 받으면 좋은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가 면역, 알레르기, 그리고 염증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전립선 질환,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통, 생리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으로 힘겨우신 분,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 스포츠 부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스포츠 능력을 극대화하길 원하시는 분, 성형수술 후 부종, 감염, 염증 방지와 빠른 회복을 바라시는 분, 암 치료와 재발 방지를 원하시는 분, 항노화를 바라시는 분, 면역력 강화 재활, 통증 클리닉의 고압 산소 테라피를 접목하고 싶어 고압 산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병본크 의원 등 고압 산소 테라피가 내 몸을 어떻게 바꾸나에 대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골수에서 줄기세포 생산 촉진 및 손상 지역으로 이동시켜 질병을 치유한다. 상처 치유. 세포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조직 기능을 향상시킴. 만성 피로. 새로운 혈관과 조직을 생성함. 염증과 부종을 줄임.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 통증을 완화시킴. 신경병성. 섬유 근육통. 면역 기능 향상. 조절 및 균형. 알레르기 자가 면역.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세포 방어 기능을 강화시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킨다. 뇌질환 만성 통증. 텔로미어를 늘리고 노화세포 제거하여 건강수명 증가, 항노화, 신경재생 및 신경가소성 재구축으로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치유, 골절, 손상 후 빠른 회복 및 연골재생, 재활관리, 골다공증, 장벽 기능을 복구 및 강화하여 장누수를 방지 및 치료한다는 주장이 있다. 장누수, 독소를 해독하여 몸 밖으로 배출에 관여한다. 해독,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미백, 주름 완화, 항노화, 일부에서는 암 치유 및 관리에 관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후 의 결론, 현대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과정의 중심에는 분명히 저산소가 있습니다. 질병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장, 누수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만성 염증이 몸 안에서 어떻게 저산소를 만들어 질병을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에 왜 걸리는지, 질병을 만드는 과정에 저산소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고압산소 테라피가 무엇인지, 고압산소 테라피가 질병 치유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고압산소 테라피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난치병이 의심된다면 내 몸의 산소량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치유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산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만성 질환의 또 다른 숨겨진 원인으로 의심됩니다. 인체 치유력의 핵심은 우리 몸 안의 적정 산소량이라 강력히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산소 부족과 난치병의 관계와 이를 해결하는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